검찰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과 관련해 중앙당사와 서버관리업체 등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대리투표와 소스코드 열람을 통한 수위 조작 의혹을 밝히는 것이 이번 수사의 종착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강기갑 비대위원장과 비당권파 측이 당원 명부 등을 내줄 수 없다고 검찰과 충돌했습니다. 한편 민주통합당 당대표 부산 경선에서 이변은 없었습니다. 울산에서 1위를 얻은 김한길 후보를 제치고 이해찬 후보가 353표를 얻으며 1위에 올랐습니다. 예, 뭐 통합진보당에 대한 그 압수수색 관련은 물론 정치부 문제이고 또 실제로 또 집행을 하는 거는 이제 검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정치부하고 사회부 우리 차장들이 좀 여기서 섞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그 이제 압수수색 과정을 우리 사회부 기자들 잘 지켜봤죠. 네. 어제 압수수색 과정 물리적 충돌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네. 그 과정을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어제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는데요. 시작된 것은 오전 8시 10분경입니다. 네 곳을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는데요. 통진당 중앙 당사와 그리고 그 당원 명부 서버를 보관하고 있는 업체 2곳, 그리고 그 비례대표 온라인 투표가 전산 기록으로 보관되어 있는 업체 1곳, 이렇게 해서 모두 4곳의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습니다. 어제 그 몸싸움까지 이렇게 벌어졌던 것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 당원 명부 관련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걸 왜 이렇게 저항을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네. 조 차장이. 그건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 그래, 조장. 그 당원 명부에는 당원 이름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그리고 당비 납부 내역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유령당원 문제라든지 동일 인터넷 주소에서의 중복투표 논란 같은 지금까지 제기되어 온 각종 의혹을 풀어낼 수 있는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실마리를 든 열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 명부를 절대 내줄 수 없다는데 당권파, 비당권파가 모두 의견이 합치를 했는데요. 그 비당권파 측의 강기갑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당원 명부는 정당의 심장과도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좀 살펴볼 그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행법상으로 그 교원이라든가 공무원 등은 정당 가입이라든지 정당 활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전교조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과거 민노당 때부터 계속 가입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정당 명부에는 바로 이런 비밀 당원들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010년도에도 그 민노당 시절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정교조에서 당비를 납부해서 이것이 그 공무원 관련된 규정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해서 검찰이 당시에 민노당을 압수수색하려고 했습니다. 이때도 당원 명부를 압수하려고 했는데 당시 민노당 차원에서 아주 전 당원들이 모여서 이 압수를 저지해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당원 명부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대목이죠. 그 당시에도 먼저 오병윤 지금 당선자 지금 통진당의 당권파죠. 그분이 그때 당시에 사무총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때 하드디스크를 빼돌리고 저지하는데 앞장섰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중앙당사에서 어제 그것 현장에 있었다고 그래요, 보니까. 예, 이분이 어제도 그 당사에 나와서 현장에 직접 물리적인 그 대치가 있는 현장에 나오진 않았지만 당사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를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하는데 그 일조를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검찰이 이제 고발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는데 고발이 이루어진 거는 조금 됐잖아요. 네. 왜 이 시기에 그러면 진작 할 수도 있었고 했을 텐데 왜 이 시점에서 했을까요? 예, 그 시민단체인 라이트 코리아가 선거 부정, 통진당의 선거 부정과 관련해서 고발한 시점은 이번 달 2일입니다. 2일이요? 네, 그러니까 19일 만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늦게 진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는 그 논란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통진당 내부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걱정이 한 대목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국민적인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과연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이 손을 대지 말아야 하느냐라는 이 두 가지 논란 때문에 검찰에서도 고민 끝에 19일 만인 어제 전격적으로 이제 압수하게 된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는 예를 들면 다른 그 민간 그 사회 분야에서 이런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하면 당장 경찰이 개입을 그렇죠. 하고, 술 먹고 서로만 피워도 경찰이 출동을 하는데 이런 엄청난 폭력 사태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는 것 듯한 모습에 대해서 비판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어제가 비대위 측에서 어제까지 비례 후보 대표들이 사퇴를 해라라고 한 만료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오전 10시인가였었는데 그 전에 8시 몇 분대에 들어간 걸 보면 이제 그 시기를 두고 민감하게 왜 그때 시간에 들어왔느냐라는 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검찰이
그런 논란을 감수하고도 들어간 점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5월 30일이 되면 그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그 논란의 당사자인 이석기 당선자라든가 김재현 당선자가 국회의원 신분이 됩니다. 아, 불체포 특권이 있는 예, 거죠. 불체포 네. 특권이 갖게 되면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무리수를 두고서라도 어제 서둘러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원래 당초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제 오전 10시까지가 사퇴 시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오전 8시부터 하면서 다소 좀 주춤해졌는데요. 그 강기갑 혁신 비대위원장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제목을 뽑았는데요. 내전 벌이던 진보당이 이제 검찰이 오니까 이제 뭉쳐서 같이 육탄저지 했다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근데 보통 외부에서 뭐 이런 이게 오면 위협이라든지 공격이 오면 내부는 좀 뭉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같은 이제 비대위가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향후에 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또 더 강하게 대처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비대위 쪽에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어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당원 명부를 절대 뺏겨서는 안 된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검찰의 그 당사 압수수색은 저지를 했지요. 근데 어제도 보시면 그 화면 같은 데서 많이 나왔지만 그 와중에서도 따로따로 브리핑을 하고 네. 또 당권파 측의 김선동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 와중에서도 비당권파를 비판을 했거든요. 당원 명부는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다. 강기갑 혁신 비대위원장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두 세력이 과연 다시 뭉칠 수 있을지 그거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근데 압수수색 전에 보면은 이제 저기 강기갑 혁신 비대위 측에서 이제 당권파가 이제 그 부정을 저지른 것을 비판을 하고 이런 모습에서 뭔가 좀 차별화된 모습이 보였었는데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공동으로 저지하고 이런 걸 보니까 결국은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똑같은 사람들 아니야 이런 생각 결국은 이제 원상태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비당권파 측에서 검찰을 굉장히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만 좀 사퇴 시한까지 보고 좀 들어왔으면 우리가 욕을 덜 먹을 텐데 마치 비당권파가 검찰을 불러들인 것처럼 보여져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그러니까 뭐 있습니다. 당을 쇄신하겠다 뭐 그동안 쭉 했던 노력들이 그냥 뭐 다 흐지부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수사가 됐는데 앞으로 이제 당원 명부를 이제 확보했다고 하니까 이제 추가로 또 뭐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검찰 수사가 좀 어떻게 좀 전개될 것 같습니까? 예, 검찰 수사는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제 그 대리 투표와 그 소스 코드 열람을 통한 그 비례대표 순위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이 두 가지 부분을 밝히는데 집중할 것인데요. 일단은 그 당원 명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수사의 진척을 보일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 온라인 투표 그 전산 기록이 남아 있는 그 서버는 확보를 하지 못했고 통진당 측에서 폐기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자료를 매칭을 시켜서 누가 투표를 대신했고 누가 조작을 했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이 사본이 있다던가 아니면 그 파괴된 서버를 복구하는 작업이 성공을 한다면 검찰 속도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검찰 수사 좀 잘 봐야겠고요. 자, 이제 우리 조 차장, 예. 뭐 지금 통진당 사태 얘기했습니다. 어제는 또 민주당 경선까지 겹쳐가지고 요새 뭐 저기 야당 담당하는 기자들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통진당 사태가 거의 지금 한 달째를 맞았거든요. 지금 야당 출입 기자들이 그 매일 밤 자정 가까이 퇴근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다 그러기 상태입니다. 보니까 좀 수척해지셨어요, 보니까. 수척해지지는 않았는데 얼굴이 많이 부어 있습니다. 통진당은 뭐 비대위가 둘이잖아요. 예. 그럼 각각 출입하나요? 요새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각사 야당팀이 대선 앞두고 한 5명 내지 6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동안 통진당은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1명 내지 많아도 2명 정도가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통진당 사태가 한 달 전에 터지면서 통진당이 1, 2, 3진 체제를 갖추게 됐어요. 2명 내지 3명. 근데 메이저 정당이 된 거네요, 그러면. 예, 저희가 같은 경우에도 3명입니다만 기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좀 통진당 사태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좀 안 됐습니다. 예. 자, 어제 보니까 이제 그 전날은 이제 울산에서 이제 김한길 후보가 이제 이변을 일으켰는데 어제는 보니까 이해찬 후보가 이제 1위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군 멍군이 됐는데 그 분석 좀 한번 해볼까요? 예. 어제 부산에서 부산은 역시 그 친노의 아성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부산에서 친노의 좌장인 이해찬 후보가 1위를 차지를 했는데요. 총 대의원 숫자가 1230표였습니다. 1인 2표제였기 때문에. 곱하기 1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이해찬 후보가
353표를 얻어서 1위를 했고요. 네. 김한길 후보가 204표를 얻어서 2위를 했습니다. 네. 근데 불과 표차가 100표 차이가 안 납니다. 저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 좀 궁금했는데요. 예. 오늘 기사를 보면은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문은 압승이다, 부산 결과를 놓고, 또 어떤 신문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제목을 좀 다르게 뽑았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냉정하게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산은 친노 야성이고 그리고 총선 이후에 대의원 개편 대회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친노 인사 중심으로 대의원이 전원이 거의 교체되다시피 했습니다. 네. 부산의 경우에요. 그런데 이회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친노 그룹의 대표 주자입니다. 친노 그룹의 유일한 주자거든요. 근데 1230표 중에서 50%도 못 얻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울산 경선하고 합쳐볼 때 지금 100표 차이가 안 납니다. 김한길 94% 후보와 입니다, 94표 차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광주 전남 경선이 있습니다. 광주 전남은 전통적인 지지층이고 또 지금 그 친노가 어떤 그 공천을 독식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좀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주 전남의 대의원이 1100여 명이기 때문에 이 100표 차이가 뒤집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찬 대세로는 아직 확고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늘까지 좀 지켜봐야 네. 이제 좀 추세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광주는 2002년 새천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도 그 노풍을 만들어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 1승 1패를 두 사람이 주고받았기 때문에 오늘 광주 전남 경선 더더욱 결과 주목됩니다. 어쨌든 그 부산에서는 한 150여 표 미만으로 차이를 벌였고 이제 총결 합치면 이제 94표 차이인데 이제 민주당의 이제 뭐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광주 지역에서 이제 예. 오늘 보니까 820명 곱하기 하면 1000여 표가 넘는데 여기서 예. 이제 얼마나 표차를 벌어주냐 그래서 이제 그 과연 또 역전이 되냐 그 부분에 예. 좀 관심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김한길 후보는 대역전이 나올 거다. 그리고 이해찬 후보는 굳히기를 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 되든 이번에 민주당 경선은 흥행은 성공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관심도 그렇죠. 많이 갖고 네. 재밌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역시 좀 이변이 나와야 네. 국민들은 흥미로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지난번 새누리당 뭐 경선을 보니까 뭐 체육관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에 비하면 이게 관전자 입장에서 네. 굉장히 재밌어요 보니까. 그래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전당대회는 벽돌 공장에서 벽돌 찍어내는 그런 경선에 불과했다. 그 재미있는 이렇게 표현이네요. 자평을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어제 현장에서 보니까 이해찬 대표가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문이 김한길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사람, 굉장히 뭐 독소를 좀 퍼붓는데 그러면 좀 배경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울산 경선에서 2위도 아니고 4위를 하고 나서 이해찬 후보 진영은 상당히 그 충격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다른 후보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버리고 어제부터 대대적인 그 공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점을 문제 삼았냐면 김한길 후보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비노 진영의 주자로 불립니다. 2008년 1월에 그 의원들을 이끌고 탈당을 해서 옛 민주당의 박상 전 대표와 신당을 만들어서 지금의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하나로 합쳐지게 된 계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친노의 입장에서 열린우리당을 깬 장본인이다. 그래서 위선의 장본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그 김한길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2007년 12월 대선 결과를 보고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내가 그 총선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후보는 바로 그 점을 겨냥을 한 겁니다. 하여튼 뭐 이 경선이라는 건 뭐 재밌는데 오늘 광주에서 어떤 또 다른 이변이 발생할지 한번 좀 보고 좀 관심 있게 좀 보겠습니다.